길을 지나시다가 혹은 동네에서 까마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비둘기보다 몸집이 커서 가까이에서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2년 동안 까마귀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140여 건에 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까마귀와 현명하게 공생하는 방법은 없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류생태환경연구소 박희천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까마귀가 도심의 새로운 무법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속속 들립니다. 도심에 사는 까마귀는 주로 뭐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나라에 까마귀가 서식하는 까마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덩치가 큰 부리 까마귀하고 예. 그다음에 큰 까마귀, 그다음에 까마귀가 있는데 통상 까마귀나 또는 큰 부리 까마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 가장 우리가 눈에 많이 띄고 그다음 도심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꽉 우는 까마귀는 주로 큰 부리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예, 큰부리 까마귀. 이름부터가 큰부리 까마귀예요. 예. 네. 근데 근데 그냥 까마귀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까마귀가 새 중에서도 지능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지능이 좋습니까? 우리가 까마귀 우리나라에서 뭐 까마귀의 지능을 테스트해 보는 거는 사실은 없거든요. 네, 예, 네. 예. 자료는 없는데 뭐 영국이라든지 특히 일본에서 까마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대략 한 IQ 한 80 정도가 되지 않나 어이구. 이렇게 알려진다 그럽니다. 예. 특히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 쪽에서 보면 도심에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예. 그때 이 까마귀가 자기가 열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이라든지 뭐 호들한 이렇게 물고 와서 도로 한복판에 떨어뜨리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다음 바퀴에 깨지면 그다음 그걸 깨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차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인도의 통과불이 바람불이 켜지면 걸어가서 파란불을 보고. 신호를 예, 알아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와, 이 녀석 새가 아닌데요? 와. 상당히 기능이 높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도심에 자주 출몰하는 이유는 역시 먹잇감이 많아서 그런가요? 사실은 이 까마귀는 뭐 도심 또는 주로 농촌에 대한 논이나 밭 또는 숲에 이렇게 서식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거의 보면 농촌 도시 주변의 지역까지 주택이 확장되면서 도심에 아마 우리하고 같이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본 도쿄 지방 같은 데는 보면 우리가 쓰레기 봉지 지금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거기 보면 음식물 같은 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많이 도심으로 날라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까마귀가 지금 24시간 내내 도심에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거처가 따로 있는 겁니까? 까마귀들이 낮에는 보면 활동을 도시 지역에서 만약 아파트 위라든지 주택단지 전봇대 전기줄 이런 데 앉아가지고 많이 소리를 내거든요. 예, 예. 소리를 내고 그래서 한데 과거에는 까마귀들이 숫자가 적어서 주로 도시 인근의 야산에 거기 둥지를 틀거나 서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이렇게 해보면 아침에 쓰레기 치우러 오는 쓰레기 차들이 올 때 옛날에는 종을 쳤거든요. 쳤는데 그때 종이 한 8시쯤 종이 울리면 까마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변에 야산에 있다가 그다음 도심으로 출근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산에 있다가 도심으로 출근해서 쓰레기차 지나가면은 그 종소리를 야, 아침 먹으러 듣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게 보통 영물이 아니네요. 근데 맞습니다. 예. 쓰레기 봉투 뜯는다고 했는데 그럼 까마귀가 주로 뭘 먹고 삽니까? 잡식성인가요? 잡식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뭐 깨구리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또 곤충도 먹고 하는데 그렇게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도심에
그 우리가 아기들이 먹다 버린 과자 봉투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뭐 과일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게 또 벌레라든지 이런 거를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 안에 옛날에는 분리하지 않고 음식물 그다음에 뭐 휴지류 그다음 다른 병류 한목에 이렇게 같이 넣어뒀기 때문에 예. 그 음식물을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입으로 찢으면 안에 음식물이 흘러 나오니까 예. 그거를 그 상당히 그 도심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그때부터 쓰레기 음식물은 분리수거하는 거로 이렇게 네네네. 까마귀 때문에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뭐 이렇게 뭐 들고양이나 그렇죠. 예. 이런 야생 동물들이 와서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분명히 분리배출, 분리수거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러면 도심에 사는 까마귀가 제 생각에는 좀 예전보다 많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좀 개체수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우리가 1970년 후반 80년대에는 한동안 일반인들이 농담 삼아 그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뭐 사람 특히 남자들한테 좋다 이런 소문이 났다 그러면서 까마귀 고기가 굉장히 까마귀를 많이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하는 뭐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까마귀 숫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줄었거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살충제라든지 그다음에 까치 때문에 포기라든지 이것 때문에 줄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90년대 들어서면서 까마귀 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까마귀 없는 마을은 없을 정도로 까마귀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고양이 같은 것도 까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작은 뭐 또 심지어는 강아지 같은 것도 우리 애완 공격을 하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한테도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까마귀가 상당히 큽니다. 예. 부리만 봐도 좀 무시무시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공격하기도 하고. 근데 까마귀가 뭐 질병 같은 것도 옮깁니까? 어때요? 예, 그 까마귀가 특별히 뭐 질병을 옮기는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이게 상당히 뭐 호주 같은 데는 호주 까마귀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어떤 분이 그 까마귀의 그 새끼가 나무에서 둥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들고 아마 딴 데도 옮겨놨던가 봅니다. 네. 그 까마귀가 그 사람을 기억을 하고 이분이 출퇴근할 때 만나면 계속 그분만 공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상당히 영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는 아파트 단지에 그 서울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까마귀들이 그 어린이들이 그 이래 아파트 단지 보면 나무를 좀 심어 놓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나무에 둥지를 틀었는데 그 새끼들이 떨어지니까 그걸 사람이 이렇게 건드리거나 하면 그 사람을 또 이제 기억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오, 사람의 얼굴도 기억을 하고 본인 해코지하면 잊지 않는군요. 복수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럼 이렇게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까마귀를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나라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상당히 많거든요. 예. 환경부가 지정을 해두고 그다음에 생물자원관이나 생태원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민물 가마우지라는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숫자가 개체수가 늘어나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하고 이렇게 사람의 생활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까마귀도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보다 늘어나기 전에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까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둘기 개체 수가 좀 조절이 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종하고 종 사이의 경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비둘기는 야생 비둘기라기보다는 그 주로 우리 집 비둘기라 해서 예. 주택가나 뭐 또는 저 역이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큰 건물에 붙어서 사는 그 집 비둘기가 다리 같은 데 많이 살거든요. 예. 네, 이런 비둘기들이 그 까마귀들 어릴 때 번식을 한두면 까마귀가 날라와서 그 알을 먹는다든지 그다음 어린 새끼 비둘기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어떤 의미에서는 까마귀가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만 또 귀찮게 하지만 해라기보다는 귀찮게 하는 정도인데. 예, 정도인데 때에 따라서는 다른 너무 과도한 다른 새들에게 대해서 작은 새들에게 대해서는 천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까마귀랑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좀 짧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까마귀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야생으로 사는 새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까마귀하고 같이 사람이 공존하는 것도 하나의 그 자연을 존중하는 한 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위해를 가하는 까마귀라고 보다는 좀 우리를 귀찮게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비둘기의 천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로움도 있다. 같이 공생하자 이 말씀이시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류생태 환경연구소 박희천 소장이었습니다.